아이고, 이렇게 보니 참 좋다, 그죠? 앞에 주는 5급 승진하셨던 분들과 이렇게 간부회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아마 3가지 정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가장이 되면 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 저한테 좀 부탁하고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군수님의 장점 하나 정도씩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전의 군수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많이 이야기하면 제가 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이나 저나 처음 이렇게 하는 자리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매끄럽지도 못하고 좀 부드럽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워나가는 과정, 막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임기 4년만 보장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변하는 것이 고승군이 더 빨리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에 제가 군의 민원 때문에 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좀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재무양식은 오늘은 우리 재난지원금 TF 팀장 맡고 있는 재무양씨부터 우리 2월 1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팀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장 재무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재난지원금 사업 추진을 맡겨주신 군수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또 그 2020년의 감동을 또 한번 재현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고성군민으로 51,541명이 되겠으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내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제한 외국인 중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은 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방문 신청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가구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설 명절 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초기 10일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2월 6일부터 7일까지의 휴일은 특별 운영합니다. 2월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에 따라 접수할 생각이며, 2월 6일부터는 요일별 오부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군청 공보정책 담당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밴드, 언론,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사업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국민들 개개인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고성군 어디 읍면사무소 가더라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제 국민들께서 1월 6일 기준일을 한정하지 않고 어디서나 방문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면에 계신 분들도 읍에 일부러 오셨다가 읍사무소 많이 가겠다, 그죠? 그러면 읍사무소에 따로 팀을 좀 보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7급이 팀장을 맡는 것도 처음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결제 라인을 재무형 팀장이 직접 국장님과 군수에게 직접 그냥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재무양 팀장님을 능력을 믿는다는 것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동원 씨는 뭐하러 왔는데? 여기는 전부 다 여성들만 오는 자리인 것 같은데. 남자 계장님도 감사기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는 잘 안 보였네, 현규 씨. 그 개발행위 담당 그 업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 담당 김동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 그 개발행위 담당으로 보직을 주신 군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발행위는 이번 인사의 담당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업무량과 민원이 정말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담당자가 2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명을 더 충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그 개발행위 당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관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민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으나 이견 차이가 있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상호 협의점이 찾아지면 현장 보완을 해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고성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총 6건에 대해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 입장도 잘 대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현황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행정 심판도 많고 소송도 많고 맞습니다. 예, 일선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한 건 한 건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은 고성군의 얼굴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동원 씨가 그러면 고승군의 얼굴이다 이 말인 거죠? 얼굴이라 생각을 하고 잘 민원 대응을 잘 하도록. 인상이 참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량 많고 민원 많고 그래서 참 감사 많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별로 없었고 제가 하나 참 이렇게 궁금한 것은 현실적인 사항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개발행위라는 게 좀 재량권이 좀 주어져 있는.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대다수의 그 개인의 그 사익보다는 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대부분 이제 바깥의 국민들은 이것이 좀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행정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원 씨는 좀 그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 이런 애매모호한 게 있으면 언제든 그 서류 들고 제 방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책임은 제가 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제가 보자 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진희 씨구나. 그 박진희 담당자님은 여성 친화, 고령 친화, 아동 친화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여성친화 담당 박진입니다. 예. 네, 승진과 동시에 큰 역할까지 맡아서 마음도 무겁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현재는 여성친화, 고령친화, 아동친화 도시는 각각 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지금 세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고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고성은 올해 그 2021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올해 1월 29일 날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의 인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앞으로 우리는 5년간 다양한 여성 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은 첫 해로서 이제 저희는 여성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나 안전 돌봄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 진화도시는 작년 연말에 지금 WHO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올해 5, 6개월경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고령 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으면 고령 친화도시 지정 선포식을 시작으로 노인 인식 개선 사업,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등 1년차 특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는 작년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올 1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팀 구성을 시작으로 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협약체 결과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립을 통해 아동 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올 연말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정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여성 친화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아동 친화도시를 지정을 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아동 사업에 중점을 두고 아동 친화팀과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아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진희 씨 앉아 있는 자리가 국장님들 앉아 있는 자리라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국장까지 승진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그 고령 친화도시는 WHO 세계 보건기구,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성 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돼서 그때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심사위원들이 했는데, 혹시 여기 여성분들도 많으니까 하나 참고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이 1908년 3월 8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시위를 했던 날이 1908년 3월 8일. 뭐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때가 202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니까 애 엄마가 이제 그 여성 친화도시 지정 받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해서 빨리 지정을 받고 집에 가서 결혼 파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아마 결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여튼 진희 씨 보면 이렇게 얼굴이 밝아서 참 좋고, 그 이제 일을 이렇게 일이 좋아서 하는 건지 하여튼 저는 느낌들이 참 좋아서 계속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규 씨, 그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좀 감사 기능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감사 역할이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그게 저는 형규 씨가 좀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 직책을 이렇게 부여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감사 담당으로 발령받은 송형규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적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사, 원칙과 기준은 명확하나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감사 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담당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감사 방향과 감사 부서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 포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향입니다. 크게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군 자체 감사 추진 시에 감사 사례집을 전달하는 것과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발굴과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 전파를 위해서 5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작성 중에 있으며, 자체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을 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면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컨설팅 방향대로 처리한 경우에 자체 감사에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부서 모든 직원이 감사 관련된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현재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고 새로운 감사기법과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이수함으로써 감사부서 자체 전문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포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면서도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을 것,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해서 작은 변화, 아주 작은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분들 의견 최대한 경청하면서 감사가 가진 순기능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 직원끼리 협업해서 도출된 좋은 결과물들을 직원분들에게 전달, 공유해서 좀 더 발전된 고성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량 있으셨고 전문성 높으셨던 선배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경청, 그렇지만 원칙과 기본은 확실하게 정립된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씨 그 자리가 부군순이 맞는 자리입니다. 농담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은 나중에 이런 걸 이제 밴드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야 역시 앞에 주보다는 훨씬 지금 계신 분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구나, 혹여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있었었는데 역시나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감사계장님이 왜 고참이어야 되나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왜 감사계장은 6급 고참이 해야 되나? 이제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혹여나 읍면장님들 이제 5급들 관련돼서 감사를 하게 될 때 이제 6급이라도 고참 정도가 돼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이게 제일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인사든 무엇이든 할 때 군수님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조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공조직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공조직일수록 더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고성군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항상 저는 이제 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직위를 이용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찾아내는 감사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뀐 내용들을 잘 몰라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다.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도나 중앙부처의 감사가 무조건 옳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했던 부분에 대한 징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도나 중앙이 제대로 하지 못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면 감사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막아내고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것까지 저는 감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는 갑이 돼버리고 도나 중앙단위에는 확실한 을이 돼버리는 잘못된 문화, 이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감사계장의 역할은 중요하고 감사 담당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순 씨는 도시 재생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맡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이 윤순 씨는 무엇을 맡기도 잘하는데 특히 도시재생 더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업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생소하고 새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생애 첫 계장을 부임받고 또 이런 자리에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2주 전에 또 각오가 좀 더 단단해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예. 너무 생소한 단어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해 그 6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송악 고분군 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배둔 지구에도 예비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군수님 지휘하에 우리 전임자 박혜종 계장님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최용희 주무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밥상의 비유를 하자면 밥상의 비유를 앞에 분들이 이제 밥상을 차리기에 좋은 재료들을 선정해 놓았다면 저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맛도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플레이팅까지 멋진 상을 차려내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새로운 지구에 공모 선정이라는 특별시까지 가미하고 싶은 욕심도 납니다. 그럼 어떻게 상을 잘 차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의 끝에는 늘 우리 국민이 있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중간 지원 조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이 이 재생사업으로 우리 동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따뜻한 도시재생 한번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그 추천하신 분들이 잘못 추천했는가 저는 생각했더만 추천하신 분도 제가 상을 좀 줘야 되겠다. 무학지구 도시재생 선정될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민의 예비사업 3억 선정된 것도 정말 기뻤고 지금은 고성군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 발전도 필요하지만 배둔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아마 예비사업 3억 선정된 걸 기점으로 해서 167억입니까? 그 부분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재작년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 고성군은 도시재생 후진군이다. 도시재생 선진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전까지 우리 행정은 무엇을 고민해 왔을까? 이런 질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많이 늦습니다. 윤순 씨의 역할 기대가 크고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다 책임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도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활용 가능한 전문가 집단 그룹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교수진들을 다 붙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명숙 씨는 이제 문화재를 총괄하는 담당이신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아마 이 파트는 배명숙 씨가 제일 잘할 거라 확신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해 갈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문화재를 많이 총괄을 했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가야사 복원을 중점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우리가 소가야 왕도를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사 복원 TF팀을 만들어서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군수님과 국민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 내년 7월에 고성 송악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목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 말림산 토성 발굴 현장에서 국방 유적인 저희들이 무덤 유적은 송악동 고분군, 생활 유적은 고성 동해동 배총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국방 유적인 가야 토성이 발견되었고 이 가야 토성이 고성 송악동 고분군과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서 소가야 왕도 복원의 신호탄이 되어서 또 제가 열심히 뛰면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성 말림산 토성은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저도 단번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절차상 군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절차상 이게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국민께서도 헤아려 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저희들 기념물로 신청을 한 후에 국가사적으로 선격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한 번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발굴 진행 중인 이 조사를 1월 이번 주까지 완료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공개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일이 있어서 조금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이번 주에 완료하고 이제 사적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예. 그런 관계로 경계 청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 청량에 대한 기본 용역을 1월 말까지 완료한 후에 2월에 경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2월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개최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와야 되는 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4월에 상정하여 6월까지는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료 후 내년에 도비 지원 신청을 6월 말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국가사적 협의 등 간단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첫째 목표는 고성 말림산 토성 국가사적을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이백윤 학예사가 예. 많이 월등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이렇게 정정해야 될 것은 절차와 과정을 제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절차와 과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보다는 절차와 과정에 중시하다 보니까 이후에 감사나 이런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다 보니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런 거지. 절차와 과정을 저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차와 과정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이것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 수단일 뿐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목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공직사회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 과정 저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가야문화권이 이전에는 가야문화권의 회장님 경북 고령군수였습니다. 우리 가야문화권이 경북 고령부터 전주까지 쭉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림산 토성은 국방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소학동 고분군은 이미 이제 내년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동해동 폐총 우리 생활문화 이 부분을 잘 발굴하면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데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 과정에 이제 배명수 역할이 크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항상 제가 이제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에서 1000년 이상 된 고찰이 5개가 있는 유일한 곳, 이곳은 고성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중간한 도시로 자리 잡았었다, 고성군이. 이걸 좀 바꿔 나가야 된다. 그 바꾸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 경임사업 두 분이 남았구나. 우리 배미경 건설 행정 담당 이 보면 이제 건설가는 장은창 씨, 김지영 씨 그리고 재정림 씨 다 시설직 계장님은 계신 거죠. 네. 거기 이제 건설 행정 파트너 행정직 계장님이 계신 건데, 저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계장님들은 시설직이라 행정직이 보완제,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건설 행정이 보통 실가에 들어오면 방문하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먼저 찾아오는 곳이 건설 행정 쪽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가가 옛날부터 인식되어 오는 게 뭘 해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이고 들어오다 보니 그 민원을 한 분 한 분 대하는 분들의 직원들이 선택과 미소가 같이 요구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행정 쪽에서 조금이나마 다른 전문 분야의 직원들의 도움이 되게끔 예. 좀 활력이 되게끔 그렇게
직원들과 같이 융합하는데 소통과 작은 웃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숙제 죄송합니다. 숙제가 아니라 당면 업무 현황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예.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및 관리동 준공입니다. 예. 시가지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 9월 공영 주기장을 착공, 10월 관리동을 착공하여 올 3월 고성원 무량이 일원에 120대 주기면과 관리동이 준공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 수탁자 모집 선정, 협약 체결 등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 등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고 접수, 지연 및 누락 등으로 수리 보수 또한 지연되는 결과로 지금까지 주민 불편이 많은 가로등 보안 등 유지 업무입니다. 보안 등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은 무선으로 원격 제어하고 보안 등의 점소 등 상태나 고장 발생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 점소 등 시간 변경 등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기존의 보안 등 고장 시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수리했던 것보다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져 주민의 불만 해소와 야간 통행 시 국민의 안전한 봉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던지 전문 분야와 달리 행정직으로서 건설가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부서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저는 제가 즐거워야 모든 일이 신바람 나는 편이라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며 어려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까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주무계장으로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로 인식된 건설가를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과 소통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회를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게 이제 건설 장비 공영 주기장이 3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제가 건설 장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 때 그분들이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이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몇 개 부지를 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라. 그러면 행정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라. 우리 실제로 보면 행정이 진짜 고생하면서 보상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안 되면 또 민원인들에게 혼이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 주기장 내가 볼 땐 필요하다. 도시 미관, 교통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해라. 뭐 예산 우리가 지원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읍면에 뭐 도로 문제나 여타 문제 그 외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을 행정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해결해 주시면 그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게 있고 그 보안등 원격제어 이런 건 우리 밴드에 보면 어디 가로등 보안등 막 이런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겼던 그 업체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자기들이 또 사람이 부족하면 일 처리가 안 되면 그 스트레스 민원은 또 오롯이 또 고성군 공무원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맞게끔 좀 제대로 좀 하자. 그죠? 원격으로 이렇게 다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건설 행정 담당은 보면 이제 전문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건설 행정 담당이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 행정 담당이 잘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 그게 저는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경임 씨가 장보다 같이 만났다, 그죠? 나 부군이 그분이시 미처 몰랐어. 우리 이제 경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박물관, 달박물관을 다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죠. 저는 경임 씨가 제 그 군수실에 들어올 때 제일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게 결제할 서류를 이만큼 가져옵니다. 무슨 10개, 20개, 30개를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리 가서 참 편했는데 이렇게 또 보게 됐다. 그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가야 고분군을 품고 있는 고성박물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김경임입니다. 저희 고성박물관 담당에서는 고성박물관, 송악동 고분군, 고성달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을 3번 겪으면서 5개월 반 동안 휴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손님이 왔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지만 직원 모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성박물관은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14억 규모의 스마트 박물관 기반 조성 사업 공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2가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온라인 고성박물관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박물관의 내부에 프로젝트 매핑 외부 원형 광장에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해서 감각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무항마을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개관하고 휴관할지 반복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연간 운영 계획 월별로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해서 모두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가까운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이 참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경임 씨가 이전처럼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내용을 많이 가져오셔서 저를 많이 좀 괴롭혀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논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현규 씨가 아까 누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이분이 했던 이야기 이제 인간 만사,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항서종이라고 인사혁신처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평균적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다. 이 2가지는 한 번 정도는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너무 의미 있다 생각하고 간혹 이런 자리 또 되면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부서별로 인간식 이렇게 보고받고 해야 되는 건가? 부서별 보고받으는 그 군수님께서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우선 우리 이제 민원 봉사과장님 먼저 그 앞에 주에 언론에 나왔던 저는 이제 민원 봉사과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민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최하위가 됐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저희들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못 챙긴 제가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 챙겨가지고 실행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최우수 시군으로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하실 때는 위에서 요구했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랬다라던데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기관마다 그 시스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 평가를 받아야 될 자료들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평가 받을 수 있는 자료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 늘리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을 갖다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럴 때는 군수는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야, 그 실제로 우리 그 박정규 담당관님, 내가 우리 금요일 날 또 이제 국무총리 또 이렇게 그 뭘 받았던 겁니까? 저희 교직의 연상시 예, 법규 예. 체육부서에다가 국무총리 기관부장 그 이제 금요일 날 언론은 민원봉사건은 최하위라고 또 되고 또 하나는 오후에는 또 국무총리 기관 표창 또 규제계획 관련돼서는 제일 잘했다고 또 기관 표창도 받고 근데 언론에 놓은 거는 민원봉사 최하위 이거만 언론에 놓고 기관 표창 받은 것은 이제 이번 주 언론에 놓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확정되고 사전에 한번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예. 추가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넘어가 버리고 올해만 준비 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그 예, 전체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까지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민원 그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개선할 거는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때 입력도 좀 하시고 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것도 개선 안 되고 입력할 것도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최하위가 됐다 이런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역점사업 추진 단장님, 그 이제 다른 예, 우리 김덕희입니다. 과장님들도 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쭉 그래 작년에 했던 거 지금 또 이렇게 올해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역점 사업 추진단 진영철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그 시설적 공원이 없거나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여 우리 고성 역점 사업이 지체되거나 표류되고 있는 10개 실과 한 15개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은 공용이 지나간 길, 강항벨트 인프라 구축 사업, 뭐 유소 호텔 건립 사업 설계, 예. 축산 스마트 IC 그 지구 단위 계획 뭐 등이 있습니다. 자원도 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있고요. 저희 팀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연의 이제 업무 기술 지원 업무 외에 포스트 코리아 시대에 대비하여 그 한국형 뉴딜이나 그 고성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예. 실가에서 놓친 공모 사업, 고성군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을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실가를 방문하여 뭐 실가장님이나 팀들한테 그 기술 지원 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실가 뭐 직원 여러분 혹시나 전문성이 좀 다소 부족하거나 그 인력 부족으로 공모 사업의 추진에 애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역점 사업 추진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역점 사업 추진단은 고성군에서 제일 우수한 브레인들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영천 씨는 마술도 계속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좀 계속 뭐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고성군 역전 사업을 추진하느라 좀 기존의 마술 외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역점사업 추진단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이 좀 이렇게 좀 혼동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현안사업 추진단장님 예.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몇몇 축사들에 대해서 그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LH와 지방 경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 거주 환경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사를 단지화시켜서 이전하는 사업을 LH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 LH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 현안사업 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예. 그리고 LH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보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잘하고 계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눈치를 보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도 생겨져서 축산단지를 직접과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 현안사업 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하나 더 좀 숙제를 주면 우리 AI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축산가와도 같이 논해야 되겠지만은 오리 사육 농가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가와 현안사업 추진단들이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기획계장님은 오늘 뭐 그린뉴딜 관련돼가 좀 하실 말씀은 뭐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습니까? 한번 예. 이제 뉴딜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에서 예. 2025년까지 한 160조를 투자하는 걸로 내가 한국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에서는 또 이를 조직 개편해가지고 뉴딜 추진단을 신설해가지고 예. 경남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 저희 우리 군에서는 공모 사업은 군정행신에서 총괄을 하고 뉴딜 사업은 저희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형 뉴딜 실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디지털 뉴딜 분야는 신산업 지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28개 사업. 예. 그리고 그린 뉴딜 분야는 생활 인프라 조성, 그다음에 저탄소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 산업 확산도 20개 사업. 그리고 마지막 안전망 강화 분야는 고용 안정망 강화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 분야 5개 사업을 저희가 중점 추진 목표로 해가지고 국장님을 추진 반장으로 해가지고 예. 수시로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 진영천 핵심 추진 단장님이 한다 하니까 거기도 저희 일괄 의무로 해법하고 예. 저희 군정 핵심도 해법해가지고 한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규 씨나 영천 씨는 몸무게가 누가 더 많이 나갑니까? 그럼 오늘 저 삼청 후계실에서 만났는데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겠대. 그리고 아마 국비 사업은 예. 특별 회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누딜과 연계한 공모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고 저희가 2020년도 국토비 확보 목표를 예. 저희가 2021년 당초에서는 한 2,330억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한 120억 한 5.2% 정했던 한 2,450억 원을 2022년도 국토비 확보 목표로 지금 잡고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현주 계장님하고 문순희 계장, 송영규 계장님이 제 방에 와서 그린 뉴딜은 기획감사 담당관 기획계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군정혁신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기획 파트가 부서별로 올랐던 내용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 의회와 소통하는 정도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상조감, 관광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읍면별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혹여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우리 상하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파와 관련된 대처하는 부분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령 소장님부터. 예, 일단 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예. 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나 용역에 그 참여하고 있는 그 관내 거주자가 한 36명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예.
지금은 동절기 중지로 인해서 대부분 중지 중이기 때문에 대면에 최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현장 방역이라든가 소독 물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 활용을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겨울철 수도 시설물 동파는 사실 저희가 그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수자원 고성센터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도 계량기하고 옥내 그 수도관에 대한 그 홍보는 마치면서 그다음에 동파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안에 있는 그 동파 방지용 보온재도 12월 달에 나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예.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번 주에 10월경에 한파가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 생각에는 계량기 동파가 한 27건 정도 있었지만은 국민들께서 먼저 그 자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동파가 조금 적게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 모레까지 한파가 또다시 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동파가 있는 시설물은 혼옷으로 싸거나 또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조금 피해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파와 관련돼서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는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상조감 소장 예, 상조감에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박물관은 사실상 휴장이고 밑에 보면 이제 상조감 군립공원은 지금 1월 1일부터 한 3일까지는 한 1,000명 이상 왔고 지금까지 한 18일 정도 됐는데 저번 주까지 한 8,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계속 이제 실제적인 실내 쪽에는 사람들이 못 오니까 야외 쪽에는 지금 계속 많이 오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위주의 보면 주 3회 정도 계속하고 오후 되면은 항상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계속 밑에 내려가지고 그 사무실에도 계속 있지 않고 나가서 지금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장 구간 쪽에는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안에 영업시설 부분을 지금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는 게 당초에 조금 동선이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성강기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그 하다 보니까 지금 법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장 기간에 그 냉난방기와 그 성강기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휴장 기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그 채용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장이 되면은 그분들을 다시 채용해 가지고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비하고 준비하고 이전에 보면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상조감의 이후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 이게 지금 준비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남 네, 저희 당호 관광지도 작년 11월 16일부터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휴관 중에 있지만은 이제 지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매일 그 1회 이상 방역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신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제 출입하는 관계자가 제법 많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발열 체크 해가지고 다 출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거리두기 완화만 되면 이제 재개장을 해야 되니까 개장장 준비를 위해서 지금 야외 공원에 야간 경광 조명 설치까지 완료를 해놓은데 아직 켜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광 조명 설치하고 트램카도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전시관도 일부 수리할 부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관광객 맞을 준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 1회 정도 이제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 당 관광지하고 익스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이제 자유롭고 이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가오는 봄을 맞아서 4월, 5월에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올 것으로 두고 이제 그 거리두기 조정만 되면 이제 봄 시즌 당항포 이벤트 행사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거는 아주 회의 마치고 예. 별도로 보고 드릴 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과가 같이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AI 관련돼서 짧게 좀 보고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AI가 전국적으로 야생이 한 70여 곳, 예. 농가에서 한 60여 곳 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고성군도 사실 그 화살을 빗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날 밤 11시경에 저희들이 그 마모리 농가에서 얘가 발생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 그 발생 지역 500m 이내 6개 농가 67,874수 그리고 반경 3km 이내 74농가 1,544수해서 총 그 69,418수를 지금 살처분해서 발효 처리 중에 있고 2개월 후에 저희들이 AI 검사에서 음성임이란 대비 처리할 계획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앞으로 그 단종물 지금 그 분뇨 완겨 사료 등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분뇨가 한 300에서 400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올 게 저희들 이거 전부 다 생석회로 도포를 하고 희석을 해서 저희들 발효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이 완전 소독하고 청소 끝난 후 농림부가 환경검사 승인을 받고 저희들 잠복기 감안해서 22일 경과된 이후에 지금 보호하고 발생 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그 후 한 30일 경과되면은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류 검사해서 이동 제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 농가 연속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리 농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좀 고민 좀 하시죠. 오리 휴지와 잠복 재난 등을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난팀과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석 과장님은 전지훈련팀 내나 버스 내나 뭐 주차 관계 이 부분 한번 좀 준비하신 게 있다던데 그런 겁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뭐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 유치하는 것만큼도 이 안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역시 대형버스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준비를 한 게 지금 현재 그 민간 위탁 운영적인 그 노상 유료주차장에 한 구간이 3개로가 되는데 6개 부스가 있습니다. 관리원이 66명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시켜서 한 1일 종일 주차를 해가지고 1일 한 명이 4,000원입니다. 그 구간을 예약제를 해가지고 뭐 노선 구간에 라인을 끊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4개 면을 차를 운영자하고 같이 연결해 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가 그 노상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교사 회전 로타리에서 읍 회전 로타리, 송악 사거리까지 여기에는 노상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실선을 끊는 부분은 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게 좀 컨트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간 중에는 차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기간은 관광버스라든지 뭐 덤프라든지 이게 좀 역기능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설 노예 공영 유료차장이 있습니다. 고성 동호서 뒤편 읍 주차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송악 주차장 터미널 주변하고 그다음에 읍 로타리 주변에 또 수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그 설계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영 주차장은 지금 시설 여건상으로는 큰 버스가 돌아가서 회전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금 버스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숙소, 사우나. 그럼 이 부분을 그 행사 운영하게 되면 저도 뭐 도시교통과장이니까 좀 택시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그 대신에 택시가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들어가니까 4,30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행사비에서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를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면 실비로 그렇게 하면은 버스 주차 문제는 조금 해결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64개 전국대 도대회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최종적으로는 100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8개 정도의 전국대회가 있다라고 보고 이틀에서 3일 정도 하면 20일 정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고성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리하지 못했던 것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민들의 행정을 신뢰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동의나 인정,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완벽하게 마무리해 두는 게 맞겠다. 그 역할이 지금 최대석 과장님의 역할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 없죠?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김영국 과장님도 다른 건 없죠? 해난 민원은 사업은 없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원석 과장님은 우리 그 월남 참전 부분들 그 사무실 문제를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고엽제 전후회 분들하고. 네, 그동안에 사실 우리 군 봉헌단체 8개 단체 중에서 월남 참전 유공자회하고 고엽제 전후회가 향군회가 1층에 사무실을 같이 그동안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 이번에 그 성내로 한전 옆에 우리 6.25 참전 유공자 사무실 3층의 공간을 확보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두 단체의 수건이던 이제 사무실 문제 모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이제 참전 유공자 우리 본가족 902명에 대해서 월 5만의 수당 인상 정액 지원합니다. 군수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우리 그 전국 최고의 예우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 사무실 문제 해결 이것은 역대 과장님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구원석 과장님 때 해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좀 정리했던 것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한 게 너무 많긴 많은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군정혁신 남부내륙철도 읍면간담회가 21일 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읍면장님들이 중심이 되도록 읍면장님들이 민원 전달자가 아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읍면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이 지나가는 곳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분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리면 어렵게 유치한 고성역사인 만큼 행정의 역할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일 날은 이제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고성에 다 오는 거죠. 고성에 직접 와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이처럼 중앙부처도 국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고성으로 내려와서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제 고성군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 공무원들도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자기 것만 보고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길 좀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스호텔 관련해서는 300명, 200명, 100명이 모여서 해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도 만들고 식당은 무조건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고성군에서 적용하는 것 군에서는 장사하려고 짓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최대한 멋지게 그리고 빨리 진행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싶습니다. 행정과에 한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지원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한 최고의 공무원들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원 후보자분들과의 간담회 제가 좀 직접 브리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주민생활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빼도록 하고 저는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임대료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이제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는 저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 및 청년위원회가 자리 잡아가듯 청소년위원회가 잘 되는 것은 고성군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간사지 갈대 섭지를 섭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 중단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국비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저는 이제 태양광 설치 중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법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잘못보다 현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사지와 대가공원을 연결하는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 사업 준비 잘해 주시길 무엇이든 전 심부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전국 최초의 에어돔 실내 테니스장 설계가 마치는 대로 착공해서 여름에는 준공식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죠?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테니스인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좀 시작에 불과하다. 전천후 실내 운동장을 더 좀 만들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곳에서 공도 차고 그 넓은 곳에서 실내 공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그곳에서 재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상호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지훈련 오신 감독님들이 제게 하신 말씀, 고성이 최적지다. 전지훈련 받아줘서 고맙다. 식당도 너무 마음에 든다였습니다. 실제로 타 시구는 전지훈련 받고 싶어도 선수들이 불안해서 오지 않고 혹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성군 행정은 군민들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중심에 체육진흥과가 있고 고성군 체육회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본인의 임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이번 주 부장교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 부표 교체 관련 어민들과 방송사분들과 생산공장에 직접 갈 수 있도록 급하지 않으니 시간을 갖고 일정을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국은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려면 대한민국 최대의 육상 양식장이 고성에 들어서고 그곳에서 생산된 발휘류를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가 고성이 됩니다.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카이 날개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직원분들 고성으로 이사 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도시교통과는 영호, 영연, 개천, 수요, 응답형 콜버스 운영으로 지역분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저는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 콜버스 운영으로 지역분들이 배둔이나 고성읍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혹여 불안한 진주로 가시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사적 모임 진주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영호, 영연, 개천 민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큽니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 버스 주차 공간 과장님 때 꼭 고민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날에 송악 사거리 부근에 시장 쪽에 불법 주정차는 좀 강력하게 좀 단속하시길, 많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국가공모사업 대가장전과 아마 마음동정마을입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리 하이간 지방도 1016코스 도로 확장 사업 챙겨야 됩니다. 또한 마동호 수질 개선 사업 꼭 풀어야 했지만 풀지 못했던 KDI나 기재부, 농어촌공사, 국회 등 역할 분담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님은 앞에 주는 남원에 있는 임대아파트 서로 보고 왔는데 같이
고성군 전체 아파트 건설 계획, 공사 중단된 곳 등 현재 상황을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성에서 살면서 외지로 출퇴근을 하는 곳이 고성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것, 그것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업정책과는 모두 힘들지만 설 명절에 우리의 농수축산물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체나 기관이나 그리고 출향인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저는 고성군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곳 그리고 과별로 연관되는 곳 전부 챙겨주시고 판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라는 여론조사 좋은 현상입니다. 행정이 주민들 간의 갈등, 애로사항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시길. 이제 국민들은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월평리 옥수수 판매 안전 대책, 그리고 판매 장소 조성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과는 고령 영세 농업인 분들에게 벼육모 지원 사업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육모 공급을 더 늘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둔벙쌀 브랜드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축산가는 AI 결국 오리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리 휴지기 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처리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3kg, 10kg 이내에 계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오리 농가 어떻게 할 건가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오리 농가도 배려하면서 국민들 피해 없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하시고, 악역이든 무엇이든 제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에 없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선 조치하시고, 그러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끼도록 하십시오. 보건소는 이제 작년에 21개의 정부상을 받은 고성군의 자랑입니다. 타 시군에는 거의 없는 음악 구급 차량도 있고, 얼마 전엔 또 소장님 또 생일이었다고 상풀이도 하고 생일잔치도 좀 제가 거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원래 열심히 하면 싫어하는 직원분들도 계실 건데 대부분 칭찬이라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곧 백신 접종 시작할 건데 소장님만 믿습니다. 원래 잘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존재감 제로일 때입니다. 상조감 관리사업소는 이 시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의논하고 저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는 첫 소장이 되길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너무 잘합니다.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에 대한 대처가 탁월하고, 주택 배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적극적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자리 잡아가는 느낌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엑스포 사무국과 관광지 사업소는 엑스포 사무국 중심으로 사업소가 적극적 지원하는 것, 소장님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간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타신 주민이 하신 말씀, 행정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처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성 군민인 것이 행복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 항상 응원한다 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감독님들 하신 말씀, 받아줘서 고맙다. 고성만큼 전지훈련장 최적지는 없다. 식당 음식도 너무 입에 맞다. 식당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 행정의 적극적 전지훈련팀 유치로 어렵지만 버텨나가고 있다. 정말 고맙다 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번 주 이제 5급 승진자들과의 회의 때 느낀 점은
이전보다 지금은 협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만의 시각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한다입니다. 이전의 삼국 무용론의 원인은 자기 국만 챙기려고 한다. 그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 타국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협업 자체가 힘들었다 했습니다. 국이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삼국장이 모여 삼국이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부군수에게 부탁하고 군수에게 심부름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없는 국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국장님은 너무 잘합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고 이것 또한 이전 국장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과만 자기 국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로 능률은 오르지 않고 헛입만 쓰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직원들 힘들게 하지 않는 올바른 장이 됩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악성민원은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이 민원들로 인해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있고 이 악성민원에 줄서기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겐 잘해주니까 자신들만 편하려고 동료들 배신하는 예전에는 다양하게 힘있는 악성민원들에게 줄서기 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국장님들은 군민 행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악성민원들에게 공동 대응하시길 읍면장들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에 가족들 힘 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